오늘은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마지막 이야기, 사막만 남았는데요. 이제 진짜 끝이 다가왔죠. 애순과 관식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 금명과 은명 한 가족이 지나온 사계절의 마지막 바로 겨울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는 1960년대 제주도를 배경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한 여성의 인생 대서사시를 그리고 있죠. 그 긴 여정의 마지막 장면을 상상해보는 시간이에요.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된 금명. 서울대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충섭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전엔 어색하기만 했던 사이였는데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하며 함께 보내는 시간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었죠. 이후 충섭이 군대를 갔다 온 후 다시 만나게 되고 사랑으로 이뤄질 거예요. 근데 인생이란 게 늘 쉽진 않잖아요. 예전에 알던 영범과의 얽힌 감정들,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까지. 그 모든 걸 짊어진 채 금명은 결심해요. 충섭과 함께하겠다고요. 아시는 바대로 충섭 이전에 금명이는 영범과 약혼까지 했었죠. 금명과 영범은 한때 서로를 진심으로 아꼈던 사이였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두 사람은 나이도 잘 맞고 가치관도 비슷했지만 그들의 사랑이 현실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은 영범의 어머니였죠. 금명이 제주도 출신에다 부모님이 평범한 삶을 살아온 분들이라는 이유로 영범 어머니는 노골적이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선을 긋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금명의 가족을 은근히 무시하고 깔보는 듯한 태도는 금명에게 큰 상처로 남았죠. 이 사건 이후 금명은 애순과 관식을 모시고 영범 가족과 함께 식사 자리에 나서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듯 보였지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금명은 부모님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관식은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고 애순은 우리 금명이가 저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영범의 어머니가 분가를 하자고 했냐며 금명을 몰아세우면서 영범의 어머니가 애순에게 했던 말까지 말하게 되죠. 금명은 이 말을 들은 애순의 마음이 상상이 되고 그때 애순의 말들이 이해가 되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파혼을 하게 되었죠. 이에 비해 충섭과 충섭의 어머니는 평범한 삶을 살아왔고 평범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또한 충섭의 모습에서 관식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한 느낌도 많았었죠. 딸들은 아빠의 모습과 비슷한 사람과 결혼한다는 이야기처럼 충섭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결혼식 당일 신부 입장을 앞두고 긴장한 금명을 향해 관식은 다가와 익숙한 말을 해줍니다. 금명아, 수틀리면 빠꾸.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입학식 때도 수능 날도 늘 해줬던 그 말은 늘 금명에게 가장 큰 위로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전 충섭은 정식으로 인사드리기 위해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금명은 이미 휴가차 제주에 내려가 관식과 애순과 함께 지내고 있었고요. 그때 충섭이 혼자 제주도로 내려와 애순과 관식을 찾아오죠.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은 충섭은 관식이 운영하는 어선을 타고 함께 고기잡이를 나가기도 할 것 같아요. 새벽바다, 거친 물살 속에서 충섭은 온 힘을 다해 낚시를 도와요. 그리고 어렵게 잡아올린 첫 번째 고기. 근데 그게 꽁치였습니다. 그 장면에서 관식, 충섭을 힐끗 보더니 툭 한마디 합니다. 어디서 걸려도 꽁치가시 라고 말하죠. 표정은 툴툴거리는 듯해도 그 안에 은근한 정이 담겨 있어요. 그게 관식 스타일이죠. 말은 투박하지만 속정 깊은 그런 아버지. 관식과 애순도 금명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충섭이가 싫지만은 않을 것 같고 특히나 영범의 어머니처럼 반대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좀 더 좋게 볼 것 같아요. 이전에 충섭의 어머니도 등장했었죠. 대학가에서 복사집을 운영하시는 충섭의 어머니. 결혼 후 금명과 충섭은 서울의 한 아담한 동네의 신혼살림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충섭은 여전히 조금은 덤벙대는 스타일이지만 금명 앞에서는 책임감 있는 남편이 되려고 했어요. 서툴지만 성실한 그 모습에 금명도 점점 더 마음을 놓고 기대게 되죠. 직업적으로는 충섭이 작은 영상 제작사에 들어가 영상 편집일을 하게 될 것 같고 맞벌이 부부 생활을 하겠죠. 사소한 다툼도 있고 충섭이 가끔 꽁치 얘기를 꺼내며 관식에게 받은 멘탈 상처를 말할 땐 금명이 웃으면서 그게 우리 아빠의 사랑 표현이야 라며 토닥여주죠.
관식과 애수는 딸이 서울살이를 잘하고 있는 게 기특하고 대견해서 종종 반찬을 싸서 보내곤 할 거예요. 금명은 딸을 낳아요. 이름은 금아예요. 금명과 충섭의 사랑을 담은 이름이죠. 금명은 아이를 보며 다시금 애순의 헌신과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애순이 했던 말들이 새삼 마음에 박혀옵니다. 그러다 가끔 제주에 내려가 유채꽃 피는 들판에서 금아를 안고 바다를 바라보겠죠. 반면 은명은 인생의 고비에 서 있습니다. 제대 후 현숙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손님과의 말다툼 끝에 그만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돼요. 결국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죠.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그게 인생이잖아요. 갑작스러운 사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비들. 이 과정에서 현숙도 합의금 마련을 위해서 아버지 상길에게 조심스럽게 말 꺼내보지만 상길은 무심하게 받아칩니다. 100원이라도 벌어봤어라고. 이때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던 엄마 영란이 조용히 나설 것 같아요. 영란은 그동안 알아서 자기 주머니를 만들어 놓았을 것이고 영란이 현숙을 도와줄 것 같죠. 또한 영란은 상길의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가부장적인 집에서 말없이 아이들을 꿋꿋이 키워낸 엄마예요. 그런데 이 제4남매를 모두 분가시킨 후에 영란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예고편 장면에서 긴 의자에 서로 저 멀리 앉아있는 장면이 있었죠. 이것은 사막을 맞이해서 영란도 한나의 폭탄을 던질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영란도 상길에게 이혼을 선언할 것 같아요. 제주에서 평생을 바쁘게 살아온 애순. 가족을 위해 살고 누구보다 강해 보였던 그녀였지만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자꾸만 피곤하고 입맛도 없어서 결국 병원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진단명은 암이었죠. 아주 조심스레 건네진 의사의 말. 치료는 가능하지만 시간과 체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따라붙습니다. 애수는 한참을 앉아 생각했을 거예요. 관식과 자식들 걱정뿐이었을 겁니다. 한편 관식은 그런 애순의 상태를 보면서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요. 속으론 누구보다 불안하고 두려웠겠죠. 산책길에서 나직하게 한마디 하죠. 애물단지 하나가 속에 콕 박혀가지고. 평생을 애들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 부모님들이죠. 병은 점점 깊어졌고 결국 애수는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금명은 회사 일 때문에 소식을 늦게 받았고요. 수술실 앞, 금명은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울먹이며 이제서야 병원에 와서 미안해라고 말하죠. 그 장면, 정말 마음이 뭉클했죠. 늘 강했던 엄마, 누구보다 든든했던 엄마가 이제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의지해야 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햇살 좋은 어느 날, 애수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잔잔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머니 딸 좀 오래오래 지켜줘. 그 말은 금명에게도 손녀에게도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세대를 건너 이어지는 게 아닐까요? 그날 이후 애수는 조용히 삶의 마지막을 향해 걸어갑니다. 한 번도 요란하지 않았던 분처럼 가족 곁에서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숨을 거두십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금명은 묘지 앞에 조용히 앉아 이야기하듯 속삭이죠. 엄마, 거기선 아프지 말고 꼭 행복하게 지내. 그리고 관식은 유채꽃이 보이는 언덕에 올라 한참을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곳은 예전에 애순과 관식이 처음 입을 맞췄던 곳이었고요. 세상에서 가장 애틋했던 순간이 담긴 장소였죠. 이제 그곳엔 애순이 없지만 관식의 마음엔 여전히 함께 있는 듯합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애순아 수고했어. 이 드라마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제주도의 한 여자, 애순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인생. 한 남자 관식의 따뜻한 헌신. 그들의 자식 금명과 은명이 이어가는 다음 세대의 이야기. 금명은 엄마가 되어 다시 새로운 사계절을 살아갑니다. 은명도 이제는 누군가의 가장으로 서서 아버지의 자리를 채워갑니다. 관식은 여전히 제주에 남아 조용히 살아갑니다. 유채꽃은 또 피고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사람은 다시 웃고 울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이야기를 보며 한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게 되죠. 정말 수고 많았어. 이렇게 해서 폭삭소가수다 대서사시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사막 본방에서 우리의 예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